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국정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지난 9년간 경제와 민생, 일자리, 외교 안보의 총체적 실패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부패와 특권, 불공정과 갑질의 적폐를 청산하고 황폐화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여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희망이 꽃피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해서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곳곳에 암초와 가시밭길이 버티고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앉았지만 지난 9년간 방치된 차는 기름이 떨어졌고 배터리는 방전되어 있으며 타이어는 펑크나 있어서 시동조차 잘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차 주인 행세를 하며 폐차 직전까지 몰고 간 세력들은 고장난 차의 수리조차 방해하면서 차가 출발하려고 하면은 스스로 몸을 차에 부딪히고 나서서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정치보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가 덜컹대면 무능하고 실패한 운전자라며 운전석에서 내려오라고 행패를 부립니다. 우리 정부의 발표는 믿지 않으면서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는 외국에서의 언론 보도나 외국의 정치인의 일개인의 주장을 철석같이 믿고 그것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티끌만큼이라도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한다면 지금이라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국정개혁에 동참하길 촉구하면서 오늘 대정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년간 금강산 관광, 오이사 조치, 남북경협, 개성공단 폐쇄, 지금은 한라인까지 폐쇄돼서 모든 남북 간의 대화, 교류,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오해나 실수 하나로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한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사드 배치의 경우 박근혜 정부는 성능이나 안보적 실효성조차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외교적,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대책도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없이 기습적으로 배치를 결정했고 대선 와중에 임시 배치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론 분열과 부작용, 외교적, 경제적 손실 또한 막심합니다. 사드 배치 과정의 전반의 과정을 한번 조사하고 그 원인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 정부는 북의 6차 핵실험 직후에 주한미군이 보관 중이던 사드 4기를 추가로 임시 배치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대선 과정에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6차 핵실험은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위기의 고조라고 보았고요. 또 국제사회가 그것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제 사드 배치 같은 최소한의 방어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불가피한 조치다. 네. 대통령 러시아 순방 중에 맞춰서 배치 일정을 잡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시기가 일치됐을 뿐입니다. 9월 초였다는 건 예전부터 다 예고됐던 일이고요. 네. 러시아 순방하면서 사드 배치를 할 리는 없겠죠? 하필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앞으로 정식 배치하기 위한 절차가 남아있지요? 네,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 공사를 해야 되고, 네. 그 기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고, 부지 공여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면은 국유재산 특례법상에. 네. 만약에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미리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린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칙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식 배치하기 전에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거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북핵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면은 사드 철회는 가능합니까? 그 단계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논의의 여지는 생긴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의 대화 없는 제재 9년 동안 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5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는 11차례, SLBM 발사 시험 4차례 발생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대북 압박 정책을 구사하는 기간 동안 북핵과 미사일 개발은 브레이크 없는 질주의 시기였습니다. 북한은 마음 놓고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했고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보수 여당은 대화는 하지 말고 제재만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재만으로 북핵과 미사일 해결 가능합니까? 제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9년 동안의 경험이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의 대화 없는 제재 정책 실패한 것이죠? 네. 강력한 안보 주장하며 9년 동안 풍선 전단이나 날리고 대북 확성기 볼륨 높이면서 방산 비리로 국민 세금만 낭비하다가 야당이 되자 난데없이 전술핵 개발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엊그저께 자체 핵 개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 핵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NPT 탈퇴를 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NPT 탈퇴하고 자체 핵 개발에 착수하면 대북 수준의 국제 제재를 감수해야 될 텐데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습니까?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처럼 자력갱생하는 그런 체제와는 판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대외적으로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술핵 배치는 가능성은 희박하면서 북핵 개발을 용인하게 되고 비핵화를 포기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이 몰고 올 파장과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보와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원칙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핵무장입니까? 핵 비핵화입니까? 비핵화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통화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대단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의 해제 효과가 전술핵 배치에 상응하는 반격의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 핵에 관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 아래 들어가 있고 이른바 확장 억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한미 공동선언에도 재확인되고 있기 때문에요. 전술핵 배치보다 더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는 또 다른 방어력을 키우는 것이니까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어떤 여당 의원님의 주장 중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은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됩니까? 그것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BBK 사건 기억하시죠? 네. 2007년 12월 5일 BBK 사건 관련해서 검찰은 당시 이명박 후보는 BBK와 어떠한 연관도 없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LKE뱅크가 이명박 후보가 보유한 BBK 지분 61만 주를 49억 999만 5천 원에 매입한다고 기재된 소위 이면 계약서는 위조됐고 LKE뱅크가 이명박 후보에게 입금한 사실이 없다라고 수사 발표하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명박 후보는 무혐의다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검찰의 수사 기록에 LKE뱅크가 2001년 2월 28일 이명박 후보의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모킹 건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정작 발표 때는 입금 사실이 없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부실 수사를 넘어서 은폐 수사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이라면 좀 더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검찰의 과거사 문제이고 BBK 사건 은폐 부실 수사 의혹도 포함해서
우선 조사해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 부분 혐의가 확인되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는 대법원까지 거친 사건입니다만은 그러나 재판 과정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다 그러면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작가 까미는 과거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정수장학회 영남대 재단으로 불리우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강탈해서 현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재단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도 여기에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될 대표적인 유신적폐이자 작물입니다. 도둑이 주인으로 둔갑한 현실에 눈 감은 것은 사법정의의 실종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상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공익적 이사진으로 교체해서 실질적인 사회 환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빨리 처리되길 바랍니다. 네,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 등의 외교 적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네, 합의의 내용 그리고 그 합의에 도달한 그 경과 과정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 산하 TF를 만들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 활동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대단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과 대북 공조로 대화를 이끌어내고 사드 배치로 인한 외교적, 경제적 부작용의 완화를 위해서 한미중 고위전략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는 그 확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 등 주변 국가의 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실현코저 외교적인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내 국가의 그 다양한 형태의 소통 채널을 통해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관들 국가 여러 개개의 의견을 교환해 오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만 저희의 그 사드에 관한 기본 입장은 우리의 국익과 안보적 필요해라는 그런 어떤 기본에서 사드 문제를 다뤄나간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사드 문제로 인해서 그 저희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를 해달라 하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ODA 사업 규모가 금년 예산으로 보면 2조 6,400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 5월달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분절화되어 있어서 원조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 분절화 개선하라 했는데 개선하지 않았다. 유무상 사업 간에 연계가 없다. 병원 하수처리장 세웠는데 사용도 못한다. 요약하면은 컨트롤타워 기능 부실, 집행은 중구난방, 국익은 실종, 전혀 외교 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아프리카의 코리아 에이드 사업, 미얀마의 K타운, 이란 K타워 사업, 이거 잘 아시죠? 네. 예.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들이 군침을 흘리면서 덤벼들었던 적폐 사업들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ODA 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러한 ODA 사업은 외교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금 현재
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제대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네. 외교 정책의 관점에서 외교부에서 ODA의 전반적인 사업 계획은 세우더라도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통합 관리하는 것은 총리실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9년간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로 초래한 현재의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야당은 초당적인 협력은커녕 대화 구걸, 코리아 패싱 운운하며 출범 4개월 된 정부 흔들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재와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야당은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구걸이란 과거 보수 정권이 선거 앞두고 북한에 돈봉투 주면서 휴전선에서 총 쏴달라고 하는 것이 구걸이고, DMZ 목함지뢰 사건 때 실제 사과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과처럼 보이게 합의서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구걸입니다. 지난 정부 9년간은 안보 비리에 선거철 안보장사 등 가짜 안보가 활개친 시기였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노쿠기순, DMZ 목함지뢰 사건 등에서 보듯이 안보는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 안보는 전단을 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내거나 대북 확성기를 더 크게 틀어대는 것, 그 와중에 천문학적인 방산비리로 국민 세금을 강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야당이 되자 난데없이 전술핵 개발과 핵무장을 주장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위해서는 NPT를 탈퇴해야 하고 대북 제재 수준의 국제 제재를 감수해야 합니다. 지금 해외 의존도가 80%가 넘는 우리 경제에서는 명확한 경제 붕괴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수야당의 전술핵 개발 주장은 한국 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또한 보수야당은 대화 시도 자체를 중단하라고 합니다. 전쟁을 하자는 것인지 섬뜩할 따름입니다. 무책임한 안보 장사의 재판입니다. 북핵 미사일 문제 대응은 분노하되 냉정해야 합니다. 지금 보수야당은 분노 마케팅에 기대어 무책임한 국민 선동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자중하면서 초당적인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국론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중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년간 금강산 관광, 오이사 조치, 남북경협, 개성공단 폐쇄, 지금은 한라인까지 폐쇄돼서 모든 남북 간의 대화, 교류,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오해나 실수 하나로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한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사드 배치의 경우 박근혜 정부는 성능이나 안보적 실효성조차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외교적,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대책도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없이 기습적으로 배치를 결정했고 대선 와중에 임시 배치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론 분열과 부작용, 외교적, 경제적 손실 또한 막심합니다. 사드 배치 과정의 전반의 과정을 한번 조사하고 그 원인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 정부는 북의 6차 핵실험 직후에 주한미군이 보관 중이던 사드 4기를 추가로 임시 배치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대선 과정에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6차 핵실험은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위기의 고조라고 보았고요. 또 국제사회가 그것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제 사드 배치 같은 최소한의 방어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불가피한 조치다. 네. 대통령 러시아 순방 중에 맞춰서 배치 일정을 잡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시기가 일치됐을 뿐입니다. 9월 초였다는 건 예전부터 다 예고됐던 일이고요. 네. 러시아 순방하면서 사드 배치를 할 리는 없겠죠? 하필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앞으로 정식 배치하기 위한 절차가 남아있지요. 네,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 공사를 해야 되고, 네. 그 기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고, 부지 공여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면은 국유재산 특례법상에. 네. 만약에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미리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린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칙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식 배치하기 전에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거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북핵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면은 사드 철회는 가능합니까? 그 단계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논의의 여지는 생긴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의 대화 없는 제재 9년 동안 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5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는 11차례, SLBM 발사 시험 4차례 발생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대북 압박 정책을 구사하는 기간 동안 북핵과 미사일 개발은 브레이크 없는 질주의 시기였습니다. 북한은 마음 놓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국정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지난 9년간 경제와 민생, 일자리, 외교 안보의 총체적 실패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부패와 특권, 불공정과 갑질의 적폐를 청산하고 황폐화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여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희망이 꽃피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해서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곳곳에 암초와 가시밭길이 버티고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앉았지만 지난 9년간 방치된 차는 기름이 떨어졌고 배터리는 방전되어 있으며 타이어는 펑크나 있어서 시동조차 잘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차 주인 행세를 하며 폐차 직전까지 몰고 간 세력들은 고장난 차의 수리조차 방해하면서 차가 출발하려고 하면은 스스로 몸을 차에 부딪히고 나서서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정치보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가 덜컹대면 무능하고 실패한 운전자라며 운전석에서 내려오라고 행패를 부립니다. 우리 정부의 발표는 믿지 않으면서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는 외국에서의 언론 보도나 외국의 정치인의 일개인의 주장을 철석같이 믿고 그것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티끌만큼이라도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한다면 지금이라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국정개혁에 동참하길 촉구하면서 오늘 대정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